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 깊은 곳, 혈관 네트워크 안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혈액은 단 1분 만에 심장에서 출발하여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순환을 마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혈액은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10만 킬로미터의 복잡한 혈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위대한 여정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57세 최 씨, 마라톤을 즐기는 62세 김 씨, 매일 등산을 하는 65세 박 교수님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잠재적인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맥이 70%까지 막혀도 우리 중 거의 아무도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막힌 정도가 80%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빨리 오를 때 약간의 숨기쁨을 느낄 뿐입니다. 혈관이 90% 이상 막혀서 거의 기능을 잃었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상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6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매일 164명이 사망하는 것과 같으며 마치 매일 대형 여객기 한 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중 3분의 2는 첫 증상이 나타난 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속의 혈관은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합니다. 달콤한 모닝커피 속의 설탕은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쁘게 먹는 김밥 속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피우는 담배 연기는 혈관 내부의 내피세포를 파괴합니다. 퇴근 후 마시는 술 한 잔의 알코올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켰다가 다시 강하게 수축시켜 혈관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들이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서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동안 혈관의 손상을 축적합니다. 요리디스 노화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50대가 되면 급격히 빨라집니다. 왜 50대일까요?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천연 보호막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복부 지방이 축적되는데 이는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게다가 50대는 자녀 교육, 노부모 부양, 은퇴 준비 등 삶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걱정은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지난 20년간 심장내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저는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 발병률이 월요일 오전 9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말 동안 이완되었던 혈관이 월요일 아침 업무 복귀로 인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날 밤 과음을 했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고 커피만 마신 사람들은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숨이 더 차시나요? 자다가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시리신가요? 목덜미가 뻣뻣하고 두통이 자주 발생하시나요? 이러한 사소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것들은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손상된 혈관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경동맥이 80% 막혔던 70대 노인이 1년 만에 50%로 호전된 사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었던 50대 여성이 6개월 만에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 심장에 스텐트를 3개나 삽입했던 60대 남성이 2년 후 마라톤을 완주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약물 치료는 물론 중요합니다.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루 3끼, 1년에 1000끼 이상의 식사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1000번의 기회를 독이 아닌 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혈관을 공격하는 음식을 혈관을 치유하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필요 없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 먹는 3가지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몸에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으며 오후에도 지치지 않는 활력을 되찾고 밤에 푹 잘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3가지 간단한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믿기 어려우실까요? 하지만 이것은 지난 20년간 저와 제 환자들이 증명해온 의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필기도구는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3가지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고무줄과 10년 된 고무줄을 상상해보세요. 새 고무줄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딱딱하고 구부리면 쉽게 끊어지거나 갈라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관은 교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대생 시절 해부학 실습 시간에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세 교통사고 사망자의 혈관은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반면 60세 심근경색 환자의 혈관은 마치 녹슨 하수도관 같았습니다. 노란색 지방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혈관 벽은 돌처럼 딱딱했으며 혈액이 흐르는 통로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무서운 변화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설탕입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 안 먹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드신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드신 흰 쌀밥 한 공기에는 각설탕 2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점심에 드신 짜장면 한 그릇에는 각설탕 30개, 오후에 마신 카페라떼 한 잔에는 각설탕 8개, 저녁에 드신 김치찌개와 밥에는 각설탕 25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총 80개 정도의 각설탕을 섭취한 셈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평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설탕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꿀물 같은 혈액이 혈관을 흐른다고 상상해보세요. 끈적한 혈액은 혈관벽, 특히 구부러지거나 갈라지는 부분에 손상을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화 반응입니다. 과도한 설탕이 혈관벽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AGEs, 최종 당화산물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녹슬게 만들고 한번 생성되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축적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 즉 혈당 롤러코스터는 혈관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공복에 빵과 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시간 후 혈당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는 배고픔을 느껴 간식을 찾게 되며 혈당은 다시 상승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혈관은 끊임없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서서히 금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흔히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붓는 것을 떠올리지만 혈관 염증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염증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수분을 끌어당겨 혈관을 붓게 만듭니다. 혈관이 부으면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5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김치 한 접시에는 1,0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2,000mg, 라면 한 그릇에는 무려 1,8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김치가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나트륨입니다. 혈관은 김치 속의 유산균과 나트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어떨까요? 삼겹살, 치킨, 피자 등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LDL을 조금 있습니다. 2번, 성건임은 무덤보다 찜이다. 급다는 정은 염지기부도, 근정국들을 재증대한 토마지부입니다. 성겹살을 정부매수 믿습니다. 그 저문은 동중은 엿봐도 염지기부 제일대 국처거가 있는데 성겹살은 부치민과 모델집은 추구맛집이다보 혈액 속 포라지방이 연증을 줍니다. 극이 많은 것이비라고? 네, 맞습니다. 극의 저는 봉우가짐이다. 극의 저는 버무든 바점이다. 덤은 염지가다라고 스토입니다. 정묻는 정은은 상천 보대봄이 남은 극의 음징에 선분부대 초구무서였습니다. 극의 김해단 염지계 부도는 심지가 칩니다 무구무더고 듣는데 삼겹살을 축이 묻어는 게 총거제 바란들어입니다. 구분주 버릇께서 성검의 광장 보불 하문 쪽이 부들었습니다. 맞음이는제 염증의 그직에도 그혈압에 들어 있습니다. 과지밤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수치가 높아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라는 지방덩어리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플라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화되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만약 어느 날 이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가공식품 속의 트랜스 지방은 더욱 위험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도넛, 쿠키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심지어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를 2%만 늘려도 심장병 발병 위험이 23% 증가한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들어보셨나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식품들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오렌지 주스 라벨에는 100% 천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콜라 한 캔과 맞먹는 21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거의 제거되고 설탕만 남은 것입니다. 차라리 오렌지를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저염 제품들, 예를 들어 저염 간장, 저염 김치, 저염 햄 등도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제품의 약 70% 정도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맛을 보완하기 위해 설탕이나 조미료, MSG 렉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통곡물빵을 드시는 분들, 성분표를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첫 번째 성분이 밀가루라면 그것은 가짜 통곡물빵입니다. 통밀가루가 조금 섞인 흰빵일 뿐입니다. 진짜 통곡물빵은 첫 번째 성분이 통밀가루여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될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결국은 기름입니다. 한 스푼에 120칼로리나 됩니다. 하루에 3스푼 이상 섭취하면 오히려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에는 내피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혈관 내부를 매끄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피세포는 상아질소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즉시 복구되고 염증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이 시스템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산화질소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0대에는 3분의 1, 70대에는 4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무 늦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산화질소 생산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상된 내피세포를 재생하고 막힌 혈관을 뚫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3가지 방법은 바로 이 회복 시스템을 되살리는 비결입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약을 복용해도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호전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바꾼 사람들은 혈관 나이가 10년, 20년 젊어졌습니다. 반면 약에만 의존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거나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음식과 혈관을 망치는 음식의 차이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혈관을 되살릴 3가지 마법 같은 비밀이 다음 장에서 하나씩 밝혀집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병원 당직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선생님, 의식불명 상태의 68세 남성 환자가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선생님 환자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2달 전 정기검진 때만 해도 선생님, 저 요즘 건강해요. 매일 아침 걷기 운동도 하고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저는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박 교수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주변의 기계들은 삐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드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공원에서 송자람 축구도 하시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삼겹살살 구워 드시고 평소처럼 맥주 2잔 정도 하시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출혈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느님.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박 교수님의 가족들은 수술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깨어나시길,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셨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짧은 문장을 완성하는데 무려 5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고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는 힘겨운 재활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를 악물고 견뎌내셨습니다. 42세의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 언제 오세요? 라고 묻던 10살 손자도 점차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 교수님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1걸음, 2걸음,
병원 복도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병동 전체가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6개월 후 박 교수님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자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태어나는 날 박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10년 전에 담배도 끊었고 매일 운동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의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했고 금연을 했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식단 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침에는 버터와 딸기잼을 바른 식빵 2조각과 커피 1잔, 점심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백반, 된장찌개, 제육볶음, 밥 1공기 반, 저녁에는 소주 2병과 삼겹살, 된장찌개, 밥 1공기, 야식으로는 라면이나 치킨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나쁜 음식은 안 먹었어요. 박 교수님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특별히 나쁜 음식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 중년 남성의 평범한 식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매일 나트륨 5000mg 이상, 포화지방 30g 이상, 설탕 100g 이상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해로운 식습관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은퇴한 교수인 김영호 환자가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의사인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저 기계적으로 혈압약을 처방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싱겁게 드세요 와 같은 상투적이고 막연한 조언만 했던 저의 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안일함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축적해온 모든 지식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드세요와 같은 막연한 말이 아닌 아침에는 무엇을 먹고 점심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원 후 김 교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라며 주저하기도 했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여 제가 제시한 3가지 황금 원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식단은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아침에는 각종 나물 반찬과 염도를 최대한 낮춘 된장국을 곁들인 현미 잡곡밥, 그리고 후식으로 사과 반쪽을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구운 연어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두부 요리, 미역국, 그리고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했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고 대신 호두 3알과 블루베리 1줌을 건강 간식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2주 동안 김 교수님은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먹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미각은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지 1달 만에 그의 수축기 혈압은 140에서 120으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감소했습니다. 3달 후 그는 혈관 탄력도 검사에서 좋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 김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진료실로 들어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주 녀석이랑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전거를 타시다니요. 우리는 그의 혈관 나이를 측정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나 젊은 50대 초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행복에 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매일 아침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손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진정한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고 노인들에게 식습관 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건강관리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지난주 재진료 때 김 교수님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뇌출혈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선물이요? 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 끔찍한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언젠가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대동맥박리 같은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돌이킬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깨닫고 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보호자인 42세 아들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겪고 나서 저도 덜컥 겁이 났어요. 돌이켜보니 저도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은 이제 온 가족의 식단을 바꿨습니다. 그는 매주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며 3살 난 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절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제2의 김영호 교수가 되지 마십시오. 뇌출혈,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를 겪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긴급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김 교수님의 경우처럼 언젠가 여러분의 혈관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과부하로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증명했듯이 70세의 나이에도 혈관은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혈관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3가지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혈관 회춘을 돕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김 교수님의 혈관 나이를 15년이나 젊게 만든 방법들입니다. 결코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아침 황금 30분을 투자하여 자연적인 혈관 정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그날 하루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한 다음 바로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나요? 이제 그런 행동은 멈추세요. 하루에 첫 3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혈관은 자동으로 효과적인 정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 누운 채로 발목 펌프 운동을 20회 실시하세요. 발목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뻗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은 펌프 역할을 하여 밤새 하체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아침 혈압을 5T 10mm 유치그리 정도 즉시 낮출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나온 후에는 바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약 36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8시간 동안의 긴 수면 시간 동안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혈액은 마치 오래된 케첩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따뜻한 물 한 컵은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용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비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세요. 신맛 때문에 속이 쓰릴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레몬은 천연 산성식품이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대사 과정을 거쳐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은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여 혈관벽에 달라붙은
끈질긴 칼슘 침착물을 녹이는 효과적인 스케일링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레몬수를 마신 후 약 10분이 지나면 아침 식사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흰 쌀밥을 드시지 마세요.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죽으로 바꾸세요. 현미밥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작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미를 찬물에 하룻밤 불려두세요. 다음 날 아침 불린 물은 버리고 새물을 부어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 1스푼과 약간의 천일염을 넣으세요. 여러분은 놀랍도록 찰지고 고소한 현미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미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최대 30%까지 줄여줍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마치 스펀지처럼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릇하되 반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는 짠 김치 대신 생채소를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아삭한 오이, 다채로운 파프리카, 샐러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침에 섭취하는 생채소 속의 천연 효소는 혈액 속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된장국은 매우 좋지만 평소보다 된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다시마와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어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천연의 맛을 더하세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삶은 달걀 하나나 두부 한 모를 드세요.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레시틴은 혈관 벽에 붙은 지방 덩어리를 녹이는 데 도움을 주고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결은 천천히 한 입에 30번 정도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침 속의 효소가 위장에 도달하기 전에 음식물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시간까지 건강에 해로운 간식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혈관 건강을 위한 3가지 황금 계획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침 30분 동안 혈관 정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 펌프 운동을 20회 실시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펌프 역할을 하여 밤새 다리에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보내 아침 혈압을 5T 10mm 이치길이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체온과 비슷한 약 36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즉시 마십니다.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8시간 동안 수분 공급 없이 잠을 자고 나면 혈액은 오래된 케첩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미지근한 물 한 컵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는 것입니다. 신맛 때문에 속이 쓰릴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레몬은 산성이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알칼리성 환경을 만듭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여 혈관 벽에 붙은 칼슘 침착물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레몬수를 마신 지 약 10분 후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죽을 먹습니다. 현미밥이 딱딱하고 먹기 힘들다면 전날 밤 현미를 찬물에 불려보세요. 다음 날 아침 불린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 1스푼과 약간의 천일염을 넣습니다. 놀랍게도 현미밥이 찰지고 맛있어질 것입니다. 현미의 감마 오리자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스펀지처럼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찬으로는 짠 김치 대신 생채소를 우선적으로 섭취합니다. 오이, 파프리카, 샐러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침 생채소의 효소는 혈액 속 독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된장국도 좋지만 소금량을 반으로 줄이고 된장 한 스푼만 넣습니다. 대신 다시마를 많이 넣어 깊은 맛을 더합니다. 단백질로는 삶은 달걀 하나나 두부 한 모를 먹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은 혈관 벽에 붙은 지방 덩어리를 녹이는 데 도움을 주고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씹어서 한 입에 30번씩 씹어 먹으면 침 속의 효소가 음식물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버벤트의 비밀은 오후 3시에 혈관 보호막을 만드는 기적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아져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배고픔, 짜증, 단 음식이나 커피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호두 3마리입니다. 호두 속 껍질에는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엘라그산이 풍부하므로 속껍질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호두의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하는 원료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매일 호두 3알을 먹으면 혈관 탄력성이 20%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더번치는 카카오 함량 70% 이상, 저설탕 다크 초콜릿 20g입니다.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 에피카테킨은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즉시 5-10mm ECG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년간 진행된 스위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량의 다크 초콜릿을 먹은 그룹은 심장병 발병률이 39% 낮았습니다.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밀크 초콜릿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 또는 홍차 한 잔입니다. 녹차의 EGCG는 혈관 내 플라크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홍차의 테아플라빈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를 우릴 때는 약 80도의 물을 사용하고 3분 동안 우려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차가 쓴맛이 나고 너무 오래 우리면 카페인 함량이 높아집니다.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도 하루 최대 2잔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 이러한 간식을 먹으면 저녁 과식을 예방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병 위험을 줄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진정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간식 습관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한 달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20-30mg/dL 줄였습니다. 소나키 비밀은 저녁 8시에 혈관 재생 시간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후 6시에서 2급시 사이에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30분 전에 마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소화에 최소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채소 절반, 단백질 4분의 1, 통곡물 4분의 1의 황금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채소는 색이 짙을수록 좋습니다. 가지의 나스닌, 토마토의 리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브로콜리의 설프라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색소는 모두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넌엑지스턴트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세요. 생선의 오메가3는 혈액을 정화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린내가 싫다면 생선을 레몬즙, 생강, 마늘에 재우거나 로즈마리와 함께 오븐에 구워 냄새를 없애고 풍미를 더해보세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을 선택하고 지방을 제거한 후 굽는 대신 삶거나 쪄서 드세요. 소금 대신 강황, 후추, 파프리카와 같은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세요. 이러한 향신료는 항염 효과도 뛰어납니다. 통곡물은 퀴노아, 현미,
통밀 파스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양은 밥 한 공기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 천천히 씹어 드세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저녁 알복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 루이보스 차, 캐모마일 차를 마시세요. 때로는 배고픔이 사실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오이나 샐러리를 조금 먹어도 됩니다. 이 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90%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식 시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가포식입니다. 이는 2016년 노벨상을 수상한 메커니즘으로 세포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12시간 단식 후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손상된 혈관 세포를 분해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합니다. 매일 밤 12시간 단식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내용을 간단한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발목 펌프 운동을 20회 실시하고 따뜻한 레몬수를 한 컵 마십니다. 30분 후 현미밥이나 귀리죽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현미밥이 익숙하지 않다면 흰쌀밥 7, 현미 3의 비율로 시작하여 매주 현미의 양을 늘려보세요. 오후 3시에는 호두 3알, 다크초콜릿 한 조각, 녹차 한 잔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이 3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호두를 먹고 내일은 녹차를 마시는 식입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3가지를 모두 조합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오후의 피로를 풀고 저녁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후 10시 전에는 채소 절반, 생선이나 두부 약간, 통곡물로 구성된 가벼운 식사로 혈관 회복을 준비하세요. 저녁 10시 이후 금식. 규칙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첫 주에는 저녁 10시 이후 금식으로 시작하고 둘째 주에는 10시 30분으로 앞당기는 식으로 서서히 조절해보세요. 평생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80-20 법칙을 아시나요? 일주일에 5일은 이 식단을 따르려고 노력하세요. 주말 중 하루는 가족과 외식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되 과식은 피하세요. 제 환자인 박 교수님도 처음에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안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뇌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약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 2달 동안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실천 계획을 서서히 시작하세요. 월요일에는 아침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시작하고 화요일에는 발목 펌프 운동을 추가하고 수요일에는 오후에 호두 3알을 먹고 목요일에는 저녁 식사에 채소 섭취량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저녁 10시 이후 금식에 도전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너무 무리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